네, 스몰 비즈니스에 관한 새로운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내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박경영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경제 관련 보고서가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소개해 드릴 건 어디에서 이 스몰 비즈니스 관한 리포트를 만든 겁니까? 네, 그 유명한 리뷰 앱이죠. 옐프입니다. 옐프. 네, 옐프는 보통 식당 등 스몰 비즈니스에 관한 리뷰가 많은데요. 그렇죠. 옐프가 이코노믹 임팩트 리포트, 경제 여파 보고서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네. 비즈니스들이 얼마나 많이 문을 닫았는지 그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문을 닫았다는 거는 영구적인 폐쇄입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겁니까? 두 개 다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따로따로? 네, 이 셧다운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문을 닫은 것과 또 영구히 폐업한 것. 우선 이 팬데믹이 시작됐다고 보는 지난 3월 1일부터 지난달, 그러니까 8월 31일까지 네. 일시적으로라도 폐쇄한 적이 있는 그런 비즈니스는 모두 16만 곳 이상에 달했습니다. 어허. 정확하게는 16만 3,735곳으로 옐프는 집계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닫은 곳이 그 정도라는 얘기죠. 네, 그럼 그렇습니다. 영구적으로 닫은 곳은 얼마로 지금 나왔습니까? 거의 10만 곳에 달합니다. 9만 7,966곳이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영구히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팬데믹 기간 문을 닫았거나 닫은 적이 있는 그런 비즈니스 가운데 네. 전체 60%가 완전히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근데 몇 달 전에도 이런 리포트가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 수치가 상당히 늘어났네요. 맞습니다. 옐프는 지난 7월에도 같은 종류의 보고서를 내놨었는데요. 네. 7월 10일 그때는 13만 2,580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 3만 1,000곳 이상이 더 문을 닫은 겁니다. 네. 그래서 비율로 보면 7월 10일부터 문을 닫은 비즈니스가 23%나 더 증가했습니다. 네, 네. 이 16만 3,700여 곳이 문을 닫았다. 이건 식당만 그런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부분의 비즈니스도 지금 포함이 된 거죠? 네, 모든 부분의 비즈니스를 부분에. 조사한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타격이 가장 심했던 건 바로 식당, 요식업계였습니다. 팬데믹 후 식당 3만 2천여 개가 문을 닫았는데요. 이 가운데 완전히 문을 닫은 곳이 19,590개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61%가 폐업한 셈입니다. 식당과 함께 타격이 큰 곳은 나이트클럽과 바, 이 술집인데요. 네. 여긴 식당보다는 시장이 작잖아요. 근데 네. 여기서도 6,451곳이 문을 닫은 적이 있었고요. 과반인 54%는 폐업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반 이상이 폐업을 했다가. 네. 리테일 앤 쇼핑이 포함되는 그 소매업체들 역시 3만 374곳이 문을 닫았는데요. 네. 이 가운데 58%는 영구히 닫았습니다. 허허. 마지막으로 뷰티. 여기에는 뭐 미용실이나 네일샵 같은 곳이 포함되겠는데요. 네. 16,595개 업소가 폐쇄를 했었고 완전히 문을 닫은 곳은 전체 42%였습니다. 반면에 그나마 타격이 좀 덜한 것도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그 전문직 부분이 좀 타격이 덜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들, 부동산 에이전트들, 건축가들, 그리고 회계사, 마지막으로 의료계 종사자들, 이들이 종사하는 부분은 아예 닫지 않았거나 문을 닫았어도 금방 다시 이제 영업을 해서 일을 시작하면서 확실히 가장 적은 비율로 폐쇄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네. 이 지역별로 살펴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부 지역이 아주 심한 타격이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옐프는 이번 보고서에서 타격이 가장 심한 3개 주를 꼽았는데요. 하와이, 네바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입니다. 다 이쪽이네요. 네, 다 서부 지역입니다. 네, 네. 하와이와 네바다는 그 호놀룰루와 라스베가스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는데요. 네. 호놀룰루는 관광이 완전히 없어지면서 직격탄 맞았고요. 라스베가스는 카지노들이 다 문 닫으면서 역시 칼바람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가 하면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비율로 따졌을 때 가장 높은 비즈니스 폐쇄율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피해가 막심했던 전국의 8개 도심 지역 가운데 무려 6곳이 이곳 캘리포니아주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조금씩 이제 비즈니스 리오프닝이 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좀 상황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사실 그 부분에 희망을 거는 그런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많은데요. 네. LA도 지금 다음 달이면 뭐 등급이 보라색에서 빨간색으로 내려갈 그렇죠. 수 있다. 이렇게 카운티 보건국장이 밝혔잖아요. 네네. 빨간색이면 식당들의 경우에 전체 수용 인원의 25%까지 해서 실내 영업이 가능해지고요. 네. 또 피트니스 센터 같은 경우도 한 수용 인원 10% 받는 걸로 실내 영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하는 게 큰 도움이 될까? 그 부분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빨간색 등급인 그 오렌지 카운티, 네네. 비즈니스 이미 오픈한 오렌지 카운티 보면 생각만큼 그렇게 비즈니스가 잘 안 된다는 그런 평가도 나옵니다. 물론 비즈니스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식당 내부가 꽤 큰 한 한인 그 음식점인데 네. 팬데믹 전에는 줄을 서서 먹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실내 영업 하는데도 그렇게 손님들이 많이 오진 않고요. 네. 꽤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식사하는 건 그래도 좀 잘 되는 편이지만 실내 영업 허용한다 했을 때 그것도 수용 인원 25%만 들여보낼 수 있다 하면 수익 내는 데 있어서 사실 그렇게 큰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뉴욕타임스 기사를 보면요. 이 렌트비 지불하기 힘든 스몰 비즈니스들이 건물주와 협의하는 것에 희망을 걸고 있다라고 네, 전했고요. 네. 워싱턴 포스트는 스몰 비즈니스가 경제 회복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려면 우리가 나서야 한다. 우리가 로컬 업소들 많이 이용해야 그렇죠, 한다. 그렇죠. 이런 사설을 실었습니다. 네, 우리 한인들도 이 한인타운의 업소들을 좀 많이 이용을 좀 해줘야 될 그런 상황인데 이 스몰 비즈니스들은 상당히 어려운데 일부 기업들은 잘 나가는 것이 또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어제 이 상당한 주목을 받은 업체가 있다는데 어디입니까? 네, 보통 이번 팬데믹 기간 사실 가장 잘 나가는 기업으로 딱 떠올릴 수 있는 건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겠죠. CNN도 이번 주에 그 스몰 비즈니스들은 굉장히 힘든 시기 겪는 가운데 아마존은 10만 명 고용 나선다는 소식 전하면서 비즈니스가 더 성장세 있다고 전했는데요. 근데 어제 이 경제매체 헤드라인 장식한 기업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스노우플레이크라는 기업입니다. 클라우딩 서비스, 이 스타트업 회사인데요. 어제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됐는데 정말 대단히 화려한 데뷔를 했습니다. 그 공모가가 2배를 넘어서 어제 거래를 마쳤다고 그러던데. 네, 맞습니다. 이거 오늘 그러니까 스튜디오 들어오기 직전에 확인해 보니까 지금은 한 10% 정도 하락하고 있었는데요. 네. 하지만 어제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111% 이상 폭등했습니다. 그렇게 시가총액 700억 달러 넘어섰고요. 이게 우버가 660억 달러, 델이 503억 달러, 제너럴모터스가 455억 달러 이랬는데 이런 주요 기업들의 시총을 단숨에 제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상장하자마자 이게 대박을 터뜨린 겁니까? 뭐 어떤 회사예요 이게? 그러니까 클라우딩 서비스 회사라고 전해드렸는데요. 네. 이게 그러니까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창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먼저 회사 이름 스노우플레이크도 보면 이 눈송이를 뜻하잖아요. 네. 여기에도 보니까 회사 정체성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클라우드 기반, 클라우드가 그러니까 구름이잖아요. 구름이죠. 그래서 스노우플레이크는 born in the cloud. 그래서 데이터들이 구름에서 태어나서 이제 눈송이처럼 쏟아져 내린다라는 느낌으로 스노우플레이크라고 지었다고 했습니다. 또 창업자들도 뭐 스키 좋아하고 그 눈이 덮인 산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서 이렇게 또 지은 이렇게 스노우플레이크라고 이름 지었다 하고요. 네. 마지막 하나는 눈송이 하나하나가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독창성을 여기 회사에 심었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8년 전 2012년에 설립됐는데요. 최근에 저금리로 시중 자금이 증시로 많이 쏠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가운데 팬데믹 기간에 그 재택근무 확대되면서 이 회사의 클라우드 시스템 기반 데이터 공유 사업의 성장성에 시장이 주목했다. 이렇게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워렌 버핏 회장이 미리 투자를 해서 어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식도 나오던데. 네, 맞습니다. 특히 워렌 버핏 회장 그동안 공모주 투자 자체에 상당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네. 지난해 한 인터뷰에서 54년간 공모주에 투자를 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공모주에 그것도 애플 외에 그 IT 기업
거의 투자를 하지 않아 온 버핏 회장이 기술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다고 해서 일찌감치 더 큰 화제가 됐고요. 네. 어제 이걸로만 8억 달러 정도 차익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지금 보니까 주식시장이 좋지 않고 10% 정도 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네. 요즘 뭐 주식에 관심 많거나 주식 실제로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 많은데요. 갑작스럽게 주목받은 스노우플레이크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팬데믹 시작한 후에 뭐 소유하고 있던 항공사주들을 다 팔아서 뭐 손해를 많이 봤다 그러더니 또 하루에 그냥 이렇게 또 모든 거를 다 네. 저걸 하네요. 역시 워렌 버핏이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머리도 좋겠지만은 돈이 돈을 낳는 거죠. 그만큼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아, 참 부럽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